오늘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일론 머스크는 실험용 소형 온실을 화성에 설치해 식물을 기르는 화성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구의 생명체가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실례가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주 탐사에 대한 사람들의 식어버린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사의 예산을 늘리려는 의도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에서 저렴한 로켓을 구매하려 했으나 적당한 가격대의 로켓을 찾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편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에게 필요한 저비용 로켓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스티브 저베슨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당시 로켓의 실질적인 제작에 필요한 원재재 비용이 완성된 로켓 판매 가격이 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수직 병합을 통해 로켓 발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85%를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모듈 방식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접근을 통해 발사 비용을 현 수준의 10분의 1로 낮추면서도 약 70%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복잡하고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큰 발사체 대신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궤도 로켓의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2002년 초 일론 머스크는 새로 설립한 민간 항공우주회사의 직원을 모집했고 곧 회사명을 스페이스X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로켓 엔지니어인 톰 뮬러에게 접근했고 뮬러가 그의 회사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페이스X가 탄생했습니다. 초창기 스페이스X의 본사는 캘리포니아 엘세 군도의 한 창고였습니다. 회사가 2002년 설립된 이래 회사는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6년 11월까지 160명이었던 직원 수는 2010년 1100명, 10월 13일 3800명으로까지 늘어났으며 2015년 말에는 5000명에 근접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직원은 약 7,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6년 국제우주대회 연설에서 직원들이 첨단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법적으로 미국인들만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말을 기점으로 스페이스X는 약 40차례 이상 로켓을 발사했으며 발사 계약료는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사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총 50회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민간 기업과 맺은 상업용 발사 계약입니다. 2013년 말 항공우주산업 원로는 스페이스X가 상업용 통신위성 발사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인 아리안5와 프로톤 M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페이스X는 이미 10차례의 추가 정지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7년 9월 일론 머스크는 가까운 미래의 유인 임무에서 사용될 우주복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우주복은 시험 단계에 있으며 진공 상태에서 약 2기압까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민간 항공 우주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업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을 지구 궤도에 도달시켰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궤도를 비행 후 회수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을 도킹한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로켓 1단 부스터를 역추진해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로켓 발사에 재사용하였습니다. 2017년 3월까지 스페이스X는 화물 재보급 계약의 일환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총 10대의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나사는 또한 2011년 스페이스X를 상업용 유인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유인 드래곤 우주선을 개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들을 수송하고 이들을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임무에 운용됩니다. 스페이스X는 2011년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팰컨 9의 1단 추진 로켓이
발사대 근처에 위치한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수직 역추진 착륙하였습니다. 이는 지구궤도 비행용 우주선으로서는 전례 없었던 업적이기도 합니다. 2016년 4월 CRS-8 발사 미션에서 스페이스X는 처음으로 1단 추진 로켓의 해상 바지선 수직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는 고난도의 정지 천유궤도 발사 미션에서 1단 추진 로켓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2017년 3월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1단 추진 로켓을 발사에 재사용한 뒤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9월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행성 간 이동 시스템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행성 간 이동용 유인 우주선에 사용될 기술을 개발해 충분한 수요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화성 개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017년 일론 머스크는 유인 드래곤 우주선에 탑승해 자동 귀환 궤도 비행을 진행할 2명의 민간인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공 시 달 관광의 첫 번째 실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신속하게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술 개발 진전 단계에 따르면 2013년 3월까지 그래스호퍼 실험 로켓을 이용한 저속 저고도 수직 발사 및 착륙 실험을 진행하였고 고속 고고도 펠컨 9 로켓 부스터의 발사 후 귀환 테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중순 펠컨 9 로켓의 6번째 발사부터 시작될 후자 실험의 경우 이후 발사될 모든 로켓의 1단 부스터가 수상 역추진 귀환 실험에서 하강 테스트 기체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COO 그웬 쇼델은 2013년 여름 싱가포르 위성 산업 포럼에서 만약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로켓 발사 비용을 500만에서 7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1월 19일 유인 우주선 발사의 마지막 관문인 비상 탈출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페이스X가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 탐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스트는 이날 오전 10시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39A 발사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체인 펠컨 9이 발진한 뒤 점화한 드래곤 캡슐은 플로리다주의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추진체와 분리돼 9분 후 대서양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유인 우주선 발사 단계에서 어떤 문제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도의 우주인을 하차시키는 일종의 탈출 시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우주인을 우주로 실어보내는 원대한 계획에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한 발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앞으로 온라인으로 로켓 발사를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간편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선보인 것입니다. 2020년 1월 7일 스페이스X에 따르면 소규모 위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팔콘 9 기반 새로운 웹 기반 예약 툴을 출시하였고 최소 100만 달러부터 온라인으로 로켓 발사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이용자는 선택 도구를 통해 원하는 궤도와 최소 준비 날짜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보면 2020년 6월부터 이 서비스를 실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로켓에 탑승시키고 싶은 물건의 총 질량을 입력하여 예상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발사에 필요한 포트와 로켓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 우주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